이번 시간은 내가 만든 오브젝트에 컬러를 넣어주고 재질을 만들어주는 매트리얼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매트리얼, 그리고 텍스처로 넣는 매트리얼, 프로시주얼 매트리얼 등 다양한 매트리얼 사용 방식들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트리얼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우선 일단은 매트리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고 왔어요. 왜냐면 이걸 단순히 그냥 매트리얼 상태에서 컬러 정도 넣고 수정하는 정도여가지고 이거를 다 한 번에 같이 진행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제 걸 보면서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매트리얼에 대한 설명들을 할 것들만 같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미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선 넣는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컬러를 다시 왼쪽에 렌더를 걸어 놓고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 하단 여기 동그란 이 표시로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쉐이더 에디터 창을 만들어서 매트리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뉴 눌러서 매트리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컬러는 컬러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겠죠, 당연히. 자, 컬러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프니스라는 값이 있어요. 러프니스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러프니스는 이제 반사 값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러프니스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지금 보이는 라이트 소스들이 반사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러프니스가 1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반사가 잘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웬만한 물체들은 0.6이나 0.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매트리얼들이고요. 아니면 이제 특별하게 실제 재질에서 조금 반짝여야 되는 물품들은 이제 러프니스가 0.2 혹은 뭐 0.4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별히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오브젝트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유리로 만들어 줄 거예요. 유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스미션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트랜스미션이라는 값이 있고요. 이 값을 1로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투과가 되는 이제 굴절이 생기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은 러프니스와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러프니스가 0이면 0일수록 더 잘 보이게 되고요. 1이면 1일수록 이제 더 투명함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유리 같은 재질을 만들 때는 한 0.1 아니면 0.1 이하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만들어줘야 되는 오브젝트는 이제 메탈릭이 들어가는 오브젝트예요. 매트리얼을 만들어 보시면 이제 우리는 지금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그리고 트랜스미션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메탈릭이라는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우선 컬러를 일단은 저는 낮춰놓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0.3 정도로 반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릭 값을 여기에서 1로 올려주시면 지금 러프니스는 고정인데 반사가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메탈릭이라는 거는 쇠재질에 관련된 모든 물질들은 이제 메탈릭이라는 값을 1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와 1일 때의 반사 느낌이 달라지니까 이제 쇠재질, 메탈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0값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매트리얼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는 매트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뉴 눌러서 매트리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텍스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텍스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Shift A 눌러서 서치해서 이미지 텍스처 눌러서 오픈으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오는 걸 좀 선호해서 이걸 더 좋아하긴 해서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텍스처가 들어간 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텍스처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가진 이미지는 이상하게 들어가져 있죠. 이거는 바로 기본적으로 텍스처는 UV로 연결이 돼서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Ctrl T 눌러주시면 노드 랭귤러라는 애드온으로 매핑 노드와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노드가 생성이 되게 돼요. 이 애드온이 만약에 안 켜져 계시다면 에딧 그리고 프리퍼런스 그리고
애드온에서 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밑에 노드 랭귤러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체크해서 켜주시면 아까 제가 썼던 컨트롤 T라는 단축키로 매핑 노드와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텍스처 코디네이트에서 UV가 벡터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이 텍스처는 UV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UV 에디팅 탭으로 가주시면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텍스처를 가지고 와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넣은 텍스처가 보이게 되고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에딧 모드에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UV가 만들어진 게 확인이 돼요. 지금 만들어진 이 UV가 여기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뷰에서는 여기 부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UV를 잡고 이렇게 옮겨 보시면 지금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이 UV를 제대로 펴줘야 돼요. 지금은 단순한 플랜이기 때문에 그냥 U 누르신 다음에 Unwrap이라고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자동으로 UV를 펴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지금 UV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온 이미지는 정사각형 이미지인데 지금 펴져 있는 지금 오브젝트는 직사각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 모양대로 UV가 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사실 이미지 자체가 직사각형 모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UV를 잡고 G 눌러서 늘려주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깨지는 이미지가 이제 축소돼서 정확한 이미지 느낌이 안 나게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죠. 올해 사실은 여기에 저는 이제 제 결혼 웨딩 사진을 넣어뒀었는데 이제 그 이미지는 조금 부끄러워서 다른 이미지로 대체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옆에 있는 오브젝트를 잡아주시고요. 뉴 눌러서 매트리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뭐 굳이 여기 말고 다시 레이아웃에 가서 저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번에도 직사각형인 이미지인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리고 텍스처를 그대로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또 당연히 이상한 위치로 되어져 있죠. 이럴 때 다시 UV 에디팅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U 눌러서 언랩핑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고요. 여기는 다시 내가 가지고 온 이미지 텍스처로 보게 되고요. 다시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텍스처가 제대로 들어가졌죠.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간 매트리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쪽에 텍스처를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잡아주시고요. New 눌러서 매트리얼 만들고 이번에는 텍스처를 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와서 텍스처를 그대로 연결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거는 보면 지금 제대로 텍스처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연히 UV가 잘 펴져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렇게 UV가 잘 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 쪽 오브젝트를 잡고 New 눌러서 매트리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처 또 넣어주고요. 그리고 컬러를 또 컬러로 연결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거는 보시면 지금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UV는 제대로 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 방법이 아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텍스처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는 이때까지 UV로 연결된 텍스처를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UV가 아닌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오브젝트를 벡터로 연결을 해주시면요. 지금 뭔가 위치가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봤을 때 트랜스폼에서 로케이션 값이나 로테이션 값이나 스케일 값이 다 틀어져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주신 다음에 Apply All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게 돼요. 여기 있는 스케일 값들이 달라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오브젝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UV를 편 것이 아닌 이 오브젝트 자체에 바로 텍스처를 입혀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자체에 들어가진 거니까 지금은 평면 오브젝트죠. 그래서 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텍스처가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텍스처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고치실 수도 있어요. 고치는 방법은 로케이션을 돌려서 다른 색깔을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로테이션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 역시 키웠다가 줄이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다시 1 바꿔놓고요. 위치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쿠션 쪽에 텍스처가 있는 쉐이더를 넣어 보도록 하죠. U 눌러서 매트리얼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도 텍스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번에 가지고 온 텍스처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블랙 앤 화이트로 생긴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또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만들어 주고요. 컬러를 컬러로 연결해 주시면 바로 지금 쿠션 쪽에 쉐입이 들어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UV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UV가 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깨지는 현상들도 보일 텐데요. 이제 이거를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오브젝트로 연결했을 때는 이 오브젝트 위치에 따라서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깨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제너레이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이거는 월드 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벗어나서 텍스처가 들어가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스케일만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저는 0.5 여기도 0.5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웨이브를 크게 키워서 만들어 줬어요. 이제 우리가 넣은 거는 블랙 앤 화이트 맵을 넣었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밖에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컬러 램프 노드라는 노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컬러 램프 만드셔서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를 바꿔보시면 이렇게 내가 넣은 텍스처에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한 색깔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텍스처로 들어가는 매트리얼들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UV로 만든 액자 그리고 UV를 썼지만 그냥 뭐 따로 펴진 않고 만들어진 그리고 UV 대신 이제 오브젝트로 연결한 카펫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티드로 연결한 쿠션 이렇게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넣어줘야겠죠. 모니터 쪽에도 New 눌러서 매트리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렌더링 걸고요. 그리고 UV 에디팅으로 가서 그리고 가지고 온 텍스처 오브젝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U 눌러서 언래핑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UV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깨져서 나오게 되죠. 이제 G 눌러서 넓혀주시면 되겠죠. 지금 필요 없는 엣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엣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엣지 잡아서 X 디졸브 엣지 그리고 다시 잡아서 여기를 늘려주시면 이제 들어가지게 되겠죠. 보면 지금 위아래가 반대로 되어져 있네요. 이럴 때는 잡아서 로테이션 시켜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블렌더 화면이 들어가져 있는 모니터 화면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텍스트로 들어가는 매트리얼들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프로시주얼로 진행할 수 있는 매트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프로시주얼 매트리얼은 이제 오브젝트마다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조금씩 모양도 다르잖아요. 이럴 때 프로시저럴 매트리얼은 어떤 형태에 들어가도 그 고유의 매트리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텍스처나 이런 걸 수정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절차적인 방식의 매트리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마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대부분 나무 물결의 텍스처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
렌더링을 조금 가볍게 하고요. 매트리얼 프리뷰로 보도록 하죠. 뉴 눌러서 매트리얼 하나 우선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Shift A 눌러서 우선 컬러 램프부터 꺼내주도록 할게요. 컬러 램프 하나 꺼내놓고, 그리고 Shift A 눌러서 노이즈 텍스처를 꺼내줄게요. 노이즈 텍스처 꺼내서 연결을 해줄게요. 우선 베이스 컬러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Ctrl T 눌러서 텍스처 코디네이트 매핑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를 벡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막 어지러운 컬러의 색감들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모양이 맞지는 않겠죠. 이런 다음에 우선 Shift A 한 번 더 눌러서 Merge Grave라는 텍스처를 꺼내주도록 하죠. 이 텍스처는 지금 간단히 여기에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텍스처예요. 보통 지금 Merge Grave 텍스처나 노이즈 텍스처, 클라우드 텍스처 이런 텍스처들은 대부분 프로시주얼 매트리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텍스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개를 믹스를 해줄 거예요. Shift A 누르신 다음에 서치에서 믹스라는 노드 꺼내줄 거고요. 지금 플롯으로 되어져 있는데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이트를 A로, 그리고 팩을 B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리절트를 베이스 컬러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어지러운 느낌의 형태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머지 그레이브 텍스처와 노이즈 텍스처의 값들을 수정을 해서 만져주면 돼요. 여기에서 스케일은 저는 4 정도로 줄여줄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은 15 정도, 그리고 밑에 있는 디미션은 0으로, 그러면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의 텍스처로 바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7로 키워줄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좀 올려줄게요. 디테일은 10.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디스토션을 1.2 정도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노이즈 텍스처를 이제 벡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 어지러운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나무에 물결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무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줄여줄 거예요. 스케일을 0.2, 0.1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약간의 나무의 물결 형태, 그리고 동그란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해주면 조금 더 쉐입들이 잘 잡히게 되거든요. 추가해줄 쉐이더는 Shift A, 그리고 다시 믹스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여기에서 믹스 노드를 컬러로,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매핑과 노이즈 텍스처 사이에 A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A로 연결을 해주시고 리절트를 벡터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이 쉐입이 달라진 형태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팩터를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0.2 이 팩터가 위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모양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요렇게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나무 문양을 잡으셨다면 가지고 와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컬러 램프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맨 끝에 있는 컬러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저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컬러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그걸 가지고 오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보시면 RGB, 레드, 그린, 블루라는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SHV라는 Hue Saturation Value라는 값을 가지고 보통을 맞췄어요. 하지만 블렌더에서는 헥스라는 코드가 있어요. 숫자와 영어로 된 총 6가지 조합인데요. 여기 있는 헥스 코드를 다른 블렌더 파일에서 복사를 해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컬러의 헥스 값을 아신다면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엔터 쳐주시면 그 컬러로 바로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는 이 헥스 코드를 잘 쓰진 않지만 이제
만든 걸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헥스 코드를 넣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헥스 코드로 지금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의 포인트를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도 헥스 코드 하나 더 붙여 넣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컬러를 조금 더 만들 수 있겠죠. 여기도 한 번 더 플러스 만들어서 여기는 컬러를 조금 더 낮춰서, 그럼 이렇게 나무 물결이 들어가져 있는, 나무 형태의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 매트리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매트리얼을 이제 다른 데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쟁반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오브젝트를 잡고 컨트롤 L로 링크 매트리얼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트리얼이 바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오브젝트의 형태에 맞게 나무 물결 모양들이 들어가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도 잡고 컨트롤 L 눌러서 링크 매트리얼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뭇잎을 넣어줘야겠네요. 나뭇잎은 지금 우리 이미 펼쳐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나뭇잎을 제가 여기에 파티클로 뿌려진 애이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돼요. 혹시 이제 이걸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잘 찾으셔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우선 new 해서 매트리얼 하나 넣어줄 거고요. 이번에는 Shift A 눌러서 그라디언트라는 노드를 먼저 꺼내줄게요. 그라디언트 노드 텍스처 꺼내주고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서치해서 이번에도 컬러 램프라는 노드를 하나 더 꺼내줄게요. 그리고 컬러를 팩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컬러 램프의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그리고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컨트롤 T 눌러서 매핑 노드 하나 꺼내주시고요. 우선은 제너레이티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죠. 텍스처를 보고 이번에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초록색 들어갈 수 있도록 컬러를 하나 우선 넣어주고요. 조금 연두색. 여기 있는 컬러를 그대로 또 사용하고 싶으시면 헥스 코드 눌러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컬러 위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놓은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컬러가 바로 들어가지게 돼요. 플러스 눌러서 중앙에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는 조금 더 연한 컬러를 넣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끝쪽으로는 진한 초록색이 들어가지고 중앙으로는 연한 초록색이 들어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바드를 조금 당겨서 중앙으로 가까이 와 보시면 이렇게 중앙 쪽에는 조금 더 밝은 연한 컬러가 들어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전 티가 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뿌려져 있는, 파티클로 뿌려져 있는 오브젝트에 매트리얼 넣은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이파리에 다 들어가져 있게 됐죠. 그럼 여기도 다 안 잡혀 있는 애들도 넣어줘야 되니까 잡아주신 다음에요, 그래서 잡고 컨트롤 L 그리고 링크 매트리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가서 선택일 필요 없는 애들은 다 해제를 해주시고요. 잡아주고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선인장을 해줄 건데, 선인장도 똑같은 방식의 매트리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얼을 잡고 컨트롤 L로 매트리얼 링크를 먼저 시켜주신 다음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무언가를 바꾸게 되면 지금 연결된 모든 게 다 같이 바뀌게 되니까 이 매트리얼을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선택하는 오브젝트를 잡으시고요. 위에 있는 복사, 여기 있는 New 매트리얼 에서 New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다른 기존에 가지고 왔던 링크된 매트리얼은 연동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개별로 작업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3개의 컬러니까 저는 위에는 연두색 그리고 밑에는 진한 초록색으로 구성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바를 하나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저는 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쪽이 더 밝은 컬러가 되어 있고 왼쪽이 어둡게 되어 있죠. 이건 단순히 이제 로테이션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매핑 노드로 가셔서 매핑에서 로테이션 Y축을
90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쪽은 밝은 연두색, 위쪽은 진한 초록색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잡고 컨트롤 L 해서 매트리얼 링크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디저트겠네요. 디저트를 잡아주시고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L 눌러서 링크 매트리얼 해주시고요. 당연히 오브젝트에서 복사를 해서 이제 컬러만 바꿔주면 되겠죠.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컬러는 조금 갈색과 갈색, 밝은, 위쪽은 밝은색, 그리고 밑에는 어두운 갈색 이렇게 해서 디저트의 컬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바를 낮춰서 너무 위쪽은 어둡지 않게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 부분 잡아서 또 뉴 매트리얼 해주신 다음에요. 위에 부분은 시럽 같은 느낌이라서 트랜스미션을 올려주시고요. 러프니스를 0.05 정도로 낮춰주고 컬러를 시럽에 노란색이겠죠? 노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매트리얼 프리뷰 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아요. 이럴 때는 렌더를 걸면서 봐주시면 되겠죠. 컬러를 조금 더 밝게 해서 시럽의 컬러의 느낌으로 나오게 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 컬러 똑같이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브젝트 잡아서 링크 매트리얼 해주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도 잡아서 링크 매트리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었으니까 잡고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똑같이 잡아서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여기 있는 도넛이 되겠네요. 도넛을 줌해서 보고요. 도넛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도넛도 여기 있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잡아서 컨트롤 L 링크 매트리얼 해주고요. 도넛에 있는 매트리얼을 복사를 해서 분리를 해주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컬러를 조여주시면 되겠죠. 가까이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플러스 눌러서 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자연스럽게 바로 도넛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도넛의 중앙에는 좀 밝은 컬러가 들어가면서 끝쪽 부분으로는 이제 더 진한 색의 컬러가 들어가면서 도넛이 나뉘어진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도 잡아서 링크 매트리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오브젝트도 색깔을 넣어 주도록 하죠. 트랜스미션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조금 낮춰주고 컬러는 이제 원하는 음료 색깔 만드셔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베개 쪽에 안 들어가져 있는 컬러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매트리얼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쪽에도 넣어줘야겠죠. 바닥 쪽에도 이거를 그대로 잡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L 해서 매트리얼 링크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게 들어갔으니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트리얼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오브젝트에 있어서 그냥 컬러 정도만 들어가는 매트리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처가 들어가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V를 펴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나 제너레이트를 사용해서 편하게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프로시저럴 매트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문양들을 만들어서 넣어 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방 보여드렸던 방식 말고도 다양한 방식들이 워낙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또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서 아니면 또 찾아보시면서 더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F12 눌러서 렌더를 걸어보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게 조금 밝아 보이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주는 라이팅을 조절을 해보고 이제 전체적인 컬러감들을 좀 더 맞추고 마지막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